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너무나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5% 급락이 나왔고요. 4,000포인트가 깨졌고 또 21선이 이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과 또는 의미 있는 지지선 모두 이탈된 위치이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반도체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 급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선방을 했었고요.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 있죠. 이쪽은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코스피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몇몇 바이오주들 있죠? 이쪽만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로봇주 이쪽의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940억 정도.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마감일을 앞두고 수급이 많이 좋지 못하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는 아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920억 정도 되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의외로 시장 대비 많은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각각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만큼은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기관 쪽에서 700억가량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기아, 네이버, ABL바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SK스퀘어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1.8%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60일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고요. 확실히 12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120일선 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 낮춰진 상태에서 주가가 꺾였다는 것은 이 저점마저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에 산타레를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사실상 이제 전체 거래일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 파란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는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4%였죠. 반면에 반도체는 다시 한번 3.7%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 빠지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0.5%, 그리고 중국 중심만 소폭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6%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4,000포인트가 이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근에서 마감이 된다면 코스피도 다시 한번 21선이 깨지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지수가 2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1선이 깨졌다는 것은 물론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21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본절 정리,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개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시장의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없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21선 위에 있을 때 그때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과거를 돌려봐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가 확실하게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는 뭐 조정 구간이 있었다고 해도 많이 깊거나 오랜 기간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과거를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말 당시에도 그때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려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간, 기본적으로 21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기 노란색 선이죠.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1선 위에 있을 때 그때 비교적 맑은 구간에 시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 21선 기준선만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굉장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 연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연설이 있었고요. 뭐 딱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거기서 한 가지를 꼽아보면 내년에 차기 연준을 뽑을 것이고 또 새 연준 의장의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나 CPI가 그렇게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내년 시장도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밤의 CPI 지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AI 반도체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를 달고 있는 미국의 오라클 기업이 있죠. 현재 오라클의 투자 파트너사가 미시간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오라클의 부채가 늘고 있고 또 AI 인프라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게 파트너사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AI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는 전망을 했었지만 주가의 상승이 나올지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장중에는 오라클 이슈로 3%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무려 8% 급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은 선방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8%의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다면 다른 AI 기업들도 시간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미지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오후장까지 계속 좋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심리 상태는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21선이 깨졌잖아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식은 우리가 한 가지로 찍는 것이 아니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런 기준과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에 하나로서 저는 코스피 지수가 21선이 깨졌을 때 그때는 일단은 관망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은 국내 2차전지 기업도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좋지 못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LG 엔솔과 포드 쪽에서 9.6조 원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의 ESS 배터리 쪽으로 약간의 포지션 변화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9.6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규모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더해져서 오늘 AI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LG 엔솔의 공급 계약 해지 어찌 본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는 국내 대표 업종이잖아요. 그 업종들의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테마주의 강세가 있었고요.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시총이 조금 낮은 테마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뭐 스페이스X 관련주라든지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하고 또 지분 이슈가 있는 하나 갤러리아까지 딱히 시장 중심 업종들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했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보다도 지금 코스피 지수 흐름, 첫 번째로 이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지수의 흐름이 조금 안정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때 시장에 유망한 업종들이 있죠. 뭐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 이쪽들을 그때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1월쯤에는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뭐 운동이나 독서를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1월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연초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들, 그로 인한 투자 포트 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1월 시장은 지난 금리 인상 구간,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후반부에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한데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저는 1월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주식을 안 보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4분기에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코스피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이런 업종들을 접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 만큼 빨간불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시장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